자, 이제 5장의 고압, 특고압 전기 설비 핵심 문제 1번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사용자 납이 35kV 이하의 특고압 전로로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1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 및 특고압 전로와 저압 전로를 결합하는 경우에 계산된 접지 저항 값은 몇 오hm 이하로 해야 되는가? 자, 접지 저항 15오hm 기억하면 됩니다. 접지 저항 15ohm이고요. 35kV 특고압 전로로서 지랑이 생겼을 때 1초 이내 차단해야 되고요. 접지 저항 값이 15ohm 이하여야 되고, 그리고 사용 전압이 300V 이하인 경우에 중성점으로 하기 어려울 때는 저압 측의 한 단자에 시행을 하자 그랬죠. 여기서는 15ohm 접지 저항 15ohm 기억해 두세요. 2번 있죠? 2번. 접지공사는 변압기의 시설 장소마다 시행한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해서 변압기 시설 장소에 접지 저항을 얻기 어려운 경우에 인장 강도 5.16 또는 지름 4mm 이상의 가공 접지 도체를 변압기의 시설 장소로부터 몇 메타까지 떼어놓을 수 있는가? 한없이 떼어놓을 수 없다고 그랬죠. 얼마? 200m까지 떼어놓을 수 있다고 그랬죠. 지름 4mm 이상의 가공 접지선을 시설해서 200m까지 떼어놓을 수 있다. 4번이 되는 거죠. 자, 154,000V에서 6,600으로 변성하는 변압기 특고압을 이제 고압으로 변성하는 거네요. 그쵸? 변압기에 시설되어 있는 고압 전로에는 사용 전압의 몇 배 이하인 전압이 가해진 경우에 방전하는 장치를 변압기 가까운 단자에 가까운 일극에 설치해야 되는가? 몇 배였습니까? 이거 3배였죠. 3배 이하의 전압이 가해진 경우 방전 장치를 변압기 단자에 가까운 한 극에 접지 공사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3배입니다. 3배. 3배. 2번이죠. 4번 변압기로서 특고압과 결합되는 고압 전로의 혼촉에 의한 위험 시설로 위험 방지 시설이죠. 위험 방지 시설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방금 살펴본 대로 특고압과 결합되어 있는 고압 전로 뭐 해줘야 됩니까? 사용 전압 3배의 전압에서 방전하는 방전 장치가 필요하죠. 4번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도 출제될 수 있다는 거죠. 변압기에서 특고압 전로에 결합되는 고압 전로에는 어느 전압 3배 이하 방전하는 방전 장치를 변압기 단자 가까운 한 극에 그렇죠?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전압의 3배냐 이걸 강조해서 묻고 있죠. 뭐였습니까? 사용 전압의 3배였죠. 사용 전압의 3배의 전압이 가해진 경우 방전 장치. 그러니까 3배도 중요하고요. 사용 전압의 3배라는 거 기억을 합시다. 6번 전로의 중성점 접지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건 이거 어떻게 외우자고 그랬습니까? 전 2대 나온 여답니다. 이렇게 해도 외우고 아니면 2대호로도 기억하자고 그랬죠? 전 2대 나온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로의 보호 그렇죠? 전로의 보호 동작 확보고요. 얘는 여기 이상전압 억제죠. 대는 대지전압에 저합니다. 중성점 접지는 감전으로부터 보호하는 거리가 멀죠. 그렇죠? 이건 개통 접지이기 때문에 노출 도전부를 접지하는 게 아니죠. 해당되지 않는 거 3번이죠. 전 2대 아니면 2대호 이렇게까지 기억해 봅시다. 중요합니다. 실기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자, 가공 공동지선에 의해서 접지공사에서 각 변압기의 양측에 있도록 시설되어야 되는 지역에 지름은 얼마냐 그랬죠. 그러니까 이쪽 200 저쪽 200 그래가지고 지름 자체는 총 400이 되는 거죠. 400. 자, 200 아까 200이었잖아요. 여기서도 200 200 그래서 지름은 400이 됩니다. 400. 그래서 접지공사는 각 변압기를 중심으로 지름 400m 이내의 지역이 되고요. 합성 전기 저항값은 지름 1km입니다. 여기서 그때의 저항값을 생각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400m가 됐죠. 8번 고저압 혼촉에 의한 위험 방지로 접지 공사를 가공 공동지선을 설치해서 시설하는 경우에 하나의 접지 도체가 공동지선으로 분리되었을 경우
접지도체와 대지 간의 전기 저항값은 얼마 이하짜리 정도는 돼야 됩니까? 기억납니까? 300이었죠. 300. 305옴 이하 독립적으로 한번 재어봤을 때 305옴 이하 정도는 돼야 얘를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 그랬었죠. 305옴 이하 정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9번 특고압 전선로에 접속하는 배정용 변압기 1차 전압은 몇 볼트 이하여야 되는가? 3.5kV였죠. 3.5kV면 35,000이죠. 35,000V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특고압 배전용 변압기의 1차 전압은 35kV 이압이고요. 2차는 뭐 저압 또는 고압 가능하고요. 변압기의 특고압 측에 개폐기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해야 된다 그랬죠. 여기 특고압 측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35,000V 4번이 됐죠. 10번 특고압 배전용 변압기 특고압 측에 반드시 시설해야 되는 거. 방금 했죠. 특고압 쪽에 시설하는 거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죠.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 개폐기 과전류 차단기 특고압 측에 설치한다. 11번 특고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한 변압기를 시설할 수 없는 것은, 자 한번 살펴보면요. 자, 특고압을 직접 저압으로 바꾸는 것, 큰 전류를 소비하는 전기로 같은 거, 그렇죠? 거기에서의 변압기, 또 발변전소 개폐소 등의 그 소내용, 그렇죠? 소내용 변압기, 그리고 25 이하 중성성 다중접지식의 특고압 전선로 접속하는 변압기, 또 이하이더라도요. 특고압 건선과 저압 건선이 혼촉한 경우에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위한 장치를 설치한 변압기죠. 그 다음에 사용전압 100kV 이하 특고압 건선과 저압 건선 사이 금속재 혼촉 반직반이 있는 변압기, 그리고 교류식 전기철도도 많이 쓰게 되죠. 그렇죠? 신호열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 이런 데에서 특고압을 저압으로 바로 변성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기로 전기철도 신호용 맞고요. 발변전 소내용 맞죠. 광산 양수기 많이 쓸 것 같지 않네요. 그렇죠? 2번이 아니죠. 12번 특고압 전선로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를 시설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네요. 변압기의 2차 전압이 고압인 경우에는 저압 측의 개폐기를 설치한다. 아니었죠. 아까 지금 특고압과 고압일 때 저압 측이 아니죠. 어디 해야 됩니까? 특고압. 오히려 고압, 특고압 측에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것이 옳지 않네요. 1번이 옳지 않고요. 특고압 전선으로는 특고압 절연 전선 케이블 사용하고, 또 특고압 측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 맞죠. 자, 변압기 1차 전압은 35kV 이하 맞고요. 2차는 저압, 고압 맞죠. 1번이 옳지 않습니다. 특고압 측에 개폐기를 시설합니다. 13번 고주파 이용 설비에서 다른 고주파 이용 설비에 누설되는 고주파 전류의 허용 한도 외우자고 그랬죠. 이거는 마이너스 30dB이었죠. 3번 마이너스 30dB. 그래서 누설되는 고주파 전류 허용 한도의 측정값의 최대값에 대한 평균값이 마이너스 30dB이라는 거 3번이죠.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30. 14번 고압용 개폐기 차단기, 필회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로서 동작 시에 아크가 생기는 것을 목재의 벽 또는 천정의 기타 물체로부터 몇 메타 이상 떼어 놓아야 됐습니까? 이렇게 있을 때 아크가 생길 수 있는 요거 여기로부터 1m 이상 떼어놔야죠. 1m입니다. 자, 고압용 1m, 특고압용은 2m라는 거죠. 그리고 뭐 아크 우려가 없는 경우라면 뭐 1m지만 일반적으로 특고압은 2m, 고압은 1m죠. 그래서 여기서 고압을 의미했기 때문에 1m가 되겠습니다. 15번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 개폐기를 시설할 때 반드시 조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꼭 해야 되는 건 아닌 거를 물은 거죠. 뭐 보시면 고압용, 특고압용 개폐기에서는 시설하는 경우 각 극에 설치하고요. 고압용, 특고압용 개폐기는
개폐 상태를 표시하는 장치를 시설하고요. 또 중력 등에 의해서 자연히 동작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자물쇠 장치를 달아야 되고, 부하전류 차단용이 아닌 것은 부하전류가 통하고 있을 경우에 개로할 수 없도록 시설하자, 그 얘기죠. 그래서 1번 개폐 상태가 쉽게 확인될 수 없는 경우에는 개폐 상태를 표시하고, 맞죠? 중력 등 자연히 작동할 우려가 있을 때는 자물쇠 장치 맞고요. 특고압 고압용 위험 표시가 꼭 필요한 건 아니죠. 부하전류 차단용이 아닌 것은 부하전류가 통하고 있을 때 개로할 수 없도록 하자. 이거 부하전류 지금 달고 있을 때 갑자기 차단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이거 뭐 달로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자, 3번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3번이 답입니다. 16번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의 개폐기로서 중력 등에 의해서 자연히 동작할 우려가 있는 것은 다음 중 어떤 장치를 시설해야 됐습니까? 자물쇠 장치죠. 자물쇠 장치로 개폐기를 잠가버리자, 그 얘기죠. 자연적으로 얘가 동작할 우려가 있을 때 그랬죠. 자물쇠 장치를 시설해야 되고요. 17번 과전류 차단기로서 시설하는 퓨즈 중에서 고압전로에 사용되는 비포장 퓨즈는 전격 전류 1.25배에서 견디고요. 2배의 전류에서는 몇 분 안에 용단돼야 되는가? 여기 비포장 퓨즈죠. 포장과 비포장 있을 때, 자, 포장은 1.3배에 견디고 2배의 전류로 120분입니다. 포장은 120분, 비포장은 1.25배에서 견디고 2배의 전류로서 2분 안에 용단되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음식 배달 시키면 포장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120분, 2시간이나 걸리고요. 비포장으로 아예 포장 안 하고 나 빨리 먹고 싶어, 그럴 때는 막 2분 빨리 오잖아요. 응? 2분 안에 지금 당장 먹어야 되니까 비포장으로 포장은 시간이 120분이나 걸린다는 거죠. 자, 포장 120분, 포장 120, 비포장은 2분이죠. 비포장은 2분입니다. 1번이죠. 18번 전로 중에 있어서 기계기구 및 전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곳에는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거나 과전류 차단기의 시설을 금한 곳도 있다. 다음 중 과전류 차단기 시설을 제한받지 않는 곳은, 자, 과전류 차단기 시설하지 말자 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접지도체, 중성선, 또 저압 가공 전선로의 접지측 전선, 접지도체, 접지측 전선, 중성선 이런 데는 과전류 차단기가 붙으면 안 됐죠. 접지도체, 중성선, 그다음에 역시 접지 이런 걸 포인트로 생각하면 되겠죠. 고압전로에 방전 장치를 시설한 전선 해당 사항 없죠. 접지 중성선 요거 그렇죠. 과전류 차단기 시설을 얘는 제한해야 되고요. 얘는 제한받지 않는 거죠. 3번이 답이네요. 19번 전로 중에서 기계기구 및 전선을 보호하기 위한 과전류 차단기의 시설 제한 사항이 아닌 것. 이거 다시 한번 나온 거죠. 과전류 차단기의 제한은 중성선, 저압 옥내 배선의 접지측, 전로 일부에 접지 공사를 한 저압 가공 전선의 접지측 전선, 접지 공사의 접지도체 다 접지가 있네요. 이걸 골라야 되는데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이제 가공전선로, 이것이 보통 가공전선로의 접지측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압 옥내배선의 접지측 전선은 아니라는 거죠. 요거 주의합시다. 2번이 답이죠. 접지공사의 접지도체, 다선식 전로의 중성선, 가공전선로의 접지측 전선이죠. 이렇게 옥내배선 접지측 전선이 아니라 가공전선로 역시 포인트로 기억해 두시고요. 이거 주의해야 될 문제라고 할 수 있네요. 그렇죠? 이거 구분합시다. 20번 피레기를 반드시 시설해야 되는 거.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여기 가공전선의 인입구, 인출구 그랬었죠. 발변전소 준하는 장소에 가공전선이 포인트고, 여기도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변압기의 고압 및 특고압, 즉 또 고압 및 특고압 가공전선으로부터 공급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 또 가공전소와 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곳, 이렇게 가공전선과 관련되어 있는 곳에
피레기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여기 골라보자면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곳 반드시 해야 되고요. 경관이 긴 가공전선로 거기는 아니죠.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뭐 접속되는 곳, 변압기 이런 곳이니까요. 2번이 답이죠. 21번 고압 및 특고압 선로 중에서 필요한 곳에는 피레기를 설치해야 된다. 다음 열거한 곳 중에서 법규상 시설할 의무가 없는 곳은 자 봅시다. 팔변전소 가공전선의 인입구 중요합니다. 또 가공전선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의 고압 측 특고압 측 맞죠? 가공전선으로부터 수전하는 그쵸? 특고압 수용장소의 인입구 그쵸? 고압 가공전선으로부터 공급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 여기가 지중전선로죠. 지중전선로, 가공전선로가 포인트라고 그랬죠. 가공전선로, 가공전선로, 가공전선로. 요거 3번이 그쵸?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죠. 가공전선로가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가공전선로, 가공전선로. 여기도 가공전선로,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 그러니까 지중전선로로부터 수전하는 인입구 이런 것은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22번 다음 중 고압 옥내 배선의 시설로 가장 알맞은 것은 자 고압인 경우에는 애자 건조하고 전개된 장소의 하나고요. 역시 케이블이죠. 케이블과 케이블 트레이 공사는 고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고압에서는 케이블 트레이 공사 1번이 답이죠. 23번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해서 고압 옥내 배선 등의 시설에 사용되는 연동선 공친 단면적은 얼마냐? 고압 옥내 배선에서 애자 공사 6스퀘어 이상이죠. 6스퀘어 이상의 연동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 고압 절연전선이고요. 전선 상호간에는 8cm 이렇게 전선 상호간에는 8cm 거리를 둬야 되고요. 두께는 6스퀘어짜리 고압 특고압 애자 사용 배선에서는 6이죠. 6. 1번이네요. 24번 6kV 고압 옥내 배선을 고압이죠. 애자 사용 공사를 하는 경우에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를 전선을 조형면을 따라서 붙일 때 그냥 아무 말이 없을 때에는 6m가 되고요. 조형제 면을 따라서 고압 옥내 배선 할 때에는 2m가 답입니다. 2m. 그렇죠? 전선의 지점 간의 거리는 애자를 사용해서 고압일 때 6m인데요. 조형제 면을 따라서 붙일 때에는 2m. 25번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한 고압 옥내 배선을 시설하고자 한다. 다음 중 잘못된 것은 자 애자를 고압 옥내 배선이죠. 저압과 쉽게 식별되도록 시설한다. 공식 난면적 그렇죠. 6스퀘어 이상. 그리고 전선 상호가 방금 했죠. 8cm 이상이고요. 전선과 조형제 사이의 거리는 이격거리 얼마였습니까? 이거는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와는 다르죠. 얘는 아무 말이 없으면 6m지만 또 조형제면을 따라서 2m였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전선과 그 뭐 벽이라든가 여기를 떼어놔야 된다는 거죠. 여기와 이격거리는 5cm가 되네요. 그래서 4cm가 옳지 않고요. 5cm 이상이어야 된다. 자, 26번 3kV 고압 옥내 배선을 케이블 트레이로 공사로 설계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없는 케이블은 연피, 알루미늄, 난연성. 자, MI 케이블은 우리 앞에 저압 설비에서 살펴봤죠. 그렇죠? 1스퀘어짜리 저압. 얘는 MI 케이블은 저압용입니다. 저압용 케이블. 그러니까 고압용 옥내 배선에서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MI 케이블 저압용이고요. 27번 터널 등에 시설하는 고압 배선이 터널 등에 시설하는 다른 고압 배선, 저압 배선, 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 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할 때는 얼마를 이격해야 되는가? 자, 보시면 고압 옥내 배선에서 다른 시설물과 이격을 할 때, 그렇죠? 저압이라든가 약전류 전선, 수관, 가스관 이런 것들은 15cm는 이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압 나선인 경우에는 30cm. 가스 계량기, 가스 이음부, 전력량계, 개폐기만은 상당히 떨어지네요. 그래서 우선 여기에서
저압, 옥내, 배선, 관등 회로, 그다음에 약전류 전선 이런 것들은 15cm를 이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28번 옥내 고압용 이동전선의 식별 시설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MI 케이블 쓰면 안 되죠. 저압용입니다. 자,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에 안 되죠. 중성극에는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면 안 되죠. 자, 이동전선과 전기 사용 기계기구와는 해체가 쉽도록 느슨하게 하하 이거는 무조건 아니네요. 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 뭐 딱이네 그쵸? 4번 있죠. 자, MI 케이블 저압이라는 거 중성극에는 차단기 시설하면 안 됩니다. 29번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 이동전선의 종류로 알맞은 것은 자,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 이동전선은 고압용 캡타이어 케이블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고압용 캡타이어 케이블을 써야 됩니다. 옥내용. 30번 특고압 옥내 전기 설비를 시설할 때 특고압 옥내 배선의 사용 전압은 몇 킬로볼트 이하여야 되는가? 단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하지 않고 위험 우려가 없도록 자 특고압 옥내 케이블 트레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얼마입니까? 100kV 이하였죠. 자 특고압 옥내 사용 전압은 100kV 이하. 케이블 트레이일 때는 35kV 이하여야 되고요. 반드시 케이블을 써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런 저고압 배선이라든가 관등회로 배선 또 옥내 전선사 이격거리는 60cm 이상 그리고 수관가스관 역시 접속하면 안 되죠. 자 사용 전압 100kV 이하입니다. 100kV 이하 1번 있죠. 31번 특고압 기계기구 모선 등을 5개 시설하는 변전소의 군입 취급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시설하는 울타리, 담 등의 높이 이거 우리 앞에 2장에서도 살펴봤죠. 얼마? 2m 울타리 담은 유지해야 되고요. 아래로는 15cm였죠. 이렇게 울타리 담을 뭐 이렇게 기둥을 두고 이렇게 만든다고 했을 때 밑에 간격을 둔다면 이 간격은 15cm 이하가 돼야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2m 이상은 돼야 되죠. 32번 역시 변전소 울타리 담을 시설할 때 3, 4호라면 이거 3, 4호 앞에서 다뤘던 겁니다. 얼마? 빨리 3, 4호 빨리 이렇게 했죠. 울타리 담 등 높이와 그것으로부터 충전부까지 거리 합계 이게 빨리빨이었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인데요. 어떻게 일단은 구해야 되냐면 일단 160kV일 때가 굳이 계산해보자면 얘는 6m가 기준이었기 때문에요. 단수 계산부터 해야죠. 얼마? 3, 4, 5 빼기 기준이 되는 160을 빼서 10으로 나눈 것을 절상을 해야죠. 절상. 그렇죠? 올림을 해야 되고 기본 6m에다가 이거 단수 계산한 값에다가 0.12 이거 계산해 보니까 이거 계산하니까 빨리 이게 나왔잖아요. 3, 4, 5일 때 빨리 8 나왔었죠. 자 이렇게 구하셔도 됩니다. 답은 4번이죠. 33번 변전소에서 1호 4급으로 5개의 시설할 때 변압기를 취급자 2의 사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울타리 높이와 충전부의 거리 합계를 몇 메타 이것도 단수 계산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기본 6m에다가 자 154 마이너스 이거 160 이하네요. 그쵸? 160보다 작죠. 154는 그러면 그냥 6m가 되는 거죠. 이거 단수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160까지가 6m이기 때문에 그쵸? 3번이 답이죠. 35에서 160 이하일 때 6m, 35kV 이하일 때가 5m 추가되면 단수 계산. 34번 전력 보안 통신 설비를 시설해야 되는 곳이 어디냐 그랬네요. 한번 정리해 보면 원격 감시가 되지 않는 곳에 그렇죠. 통신 설비를 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주고받아야 되겠죠. 또 원격 감시 제어가 되지 않는 발전소, 변전소 이런 데 있죠. 그리고 기술원, 주재소와 이를 운용하는 급전소관 이런 데 있죠. 그러니까 원격 제어가 되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고요. 또 둘 이상의 급전소 상호간 이들을 통합 운용하는 급전소들은 뭔가 운용을 하는 전체적인 총 감독을 하는 곳이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는 필요하다 그 얘기고요. 동일 수계에 속하고 보안상 긴급 연락이 필요한
수력 발전소, 그렇죠? 저쪽에서 물을 댐을 열거나 닫을 때 빨리 뭔가 긴급하게 보고를 해야 되고 의사소통을 해야죠. 그래서 원격 감시 제어가 되는 곳 필요 없죠. 반드시 해야 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동일 수계에 속하고 긴급 연락이 필요가 없다. 이런 것도 통신 설비 필요 없죠. 자, 원격 감시 제어가 된다. 이것도 필요 없고요. 2개 이상의 급전소 상호 간에 이들 통합 운용하는 급전소관이 되는 거죠. 답은 4번이 되는 거지. 35번 전력 보안 가공 통신선이 철도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 몇 미터 이상. 철도는 무조건 6.5죠. 6.5. 그렇죠? 철도는 무조건 6.5입니다. 자, 전력 보안 통신 설비는 가공 전선으로부터 어떤 작용에 의해서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해야 됩니까? 바로 정전 유도 작용 또는 전자 유도 작용. 그렇죠? 이거에 의해서 사람한테 위험을 주지 않도록 시설해야죠. 정전 유도, 전자 유도, C에 의해서 L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작용이죠. 37번 시가지에 시설하는 통신선을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고자 할 때 통신선은 어떤 걸 써야 됩니까? 단선인 경우에는 여긴 단선을 물었죠. 3mm. 자, 단선이 아닐 때는 16 스퀘어였죠. 16. 연선인 경우에는 16 스퀘어. 단선인 경우에는 4mm. 2번이 답이죠. 2번. 전력 보안 통신선에 사용되는 조가선은 단면적이 몇 스퀘어? 조가선은 38선 기억합시다. 조가선은 38선. 전력 보안 통신선 조가선 38선. 단면적 38 스퀘어 이상의 아연도강 연선 있죠. 조가선은 38선. 자, 전력 보안 통신선에 사용되는 조가선의 시설 기준으로 맞지 않는 것을 물었죠. 단면적 38선 맞고요. 시설 방향은 특고압주인 경우 특고압 중성도체와 같은 방향으로 시설하고 맞고, 저압주인 경우에는 저압선과 역시 같은 방향으로 시설한다는 거죠. 자, 시설 높이는 도로를 횡단할 때는 5m 그랬는데 도로 횡단 아닙니다. 도로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도로를 따라서 할 때가 5m고요. 이렇게 도로가 여기 중앙선이 이렇게 있고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이때는 6m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수치 이런 것들이 보통 답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인도나 도로에 이렇게 시설할 때는 5m고 횡단할 때가 6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6m였으면 맞지만 옳지 않은 거죠. 4번이 답입니다. 40번 다음 중 무선용 안테나 지지하는 철탑 자, 안테나의 안전율은 안테나에 해당되는 철탑의 안전율은 1.5입니다. 1.5. 자, 무선용 안테나의 목주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 1.5. 철근 콘크리트주, 철탑 역시 1.5. 안테나는 1.5죠. 1.5. 자, 41번 다음 그림은 전력선 반송통신용 결합장치 보안장치일 때 CC 여기 있죠. 콘덴서인데 이게 무슨 콘덴서냐 물었는데요. 요것은 얘는 결합용 콘덴서죠. 결합용 콘덴서 CC. 결합 콘덴서, 결합 안테나를 포함하는 CC. 그리고 DR 뭐였습니까? DR은 전력량 2A 이상의 배류 코일, 배류 설륜 요 정도 기억하자고 그랬죠. S는 접지용 개폐기 요거 기억합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CC 결합 콘덴서, 결합 커패시터라고 할 수 있죠. 2번이 답이죠. 이렇게 해서 5장 특고압 전기 설비 자 문제풀이 핵심 문제풀이 마치고요. 또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